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강의 크리에이터 루루쌤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잘 살아남고 계시나요? 이 전염병이 정말 우리의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국가의 경제 상황도 난리가 아니죠. 나아지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아지는 듯 하면서도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정규직이나 알바 자리가 안 나서 당장 경제적 사정도 지금 어렵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기니 또 어렵고 총체적 난국이죠. Nope. 총체적 난국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웃어봅니다. 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십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전염병 자체에 관한 연구나 총괄 책임을 질병관리본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적 차원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결정을 딱 하는데요. 올해 2020년, 언제? 2020년 4월 22일에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구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본뜬 이름이에요. 그리고 2020년 7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서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과 구체적 계획을 딱 발표했습니다. 자, 핵심. 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전환을 이끌어서 국가 발전으로 나아가 보겠다. 이거죠. 자, 뉴딜 정책이 뭐길래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이 뉴딜 정책의 계기는 1929년으로 가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로 갑니다. 공황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좀 어렵죠, 뜻이. 공황장애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이라는 단어는 급격하게 뭔가 두려움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1929년 대공황이라는 사태는 그 당시 세계 경제 상태가 아주 급격히 나빠진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폭락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은행, 공장, 기업들 이런 것들 다 파산을 했고요. 농산물 가격도 대폭 폭락. 장난 아닌 상황이었죠.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인데 그 당시에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경제 상황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줘서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세계 무역은 아주 최악인 상태로 나아갔다고 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세금은 올랐습니다. 물건의 가격에 대한 우리들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관청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최악인 상황이었던 거죠. 이를 극복해보고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경제정책의 이름은 바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의 내용은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 국가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책 방향에 대전환을 해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통해서 복지 측면을 늘려보겠다 한 거죠. 자, 국가가 위기 상황이면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실업자가 많이 됩니다. 이 실업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그 당시 실업자 수당과 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했고요. 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물건의 최저 가격을 정하는 산업부흥법이라는 정책, 그리고 정부가 또 개입해서 농업 생산물 생산을
조절하는 농업조정법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는데요. 핵심은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규모의 국가적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까지 멀리 내다봐서 혁신 성장까지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자, 크게 두 가지가 이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 두 번째, 그린 뉴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은요.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린 뉴딜. 지금이 위급한 경제 상황이지만 환경 문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 환경 생각하겠다.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겠다. 그리고 봄, 가을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그 미세먼지 해결해 보겠다. 녹색 산업을 성장시켜서 삶의 질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일자리까지 창출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죠. 그러면 그 투자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투자액이 과연 2025년까지 국고로 114조 원을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고요.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부로 구성을 하자. 또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온라인 학습 공간까지 구축을 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정책, 그리고 공공 건축물에 태양광 등을 설치를 하고 친환경적인 단열재로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 이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들과 전부 하나같이 연결되는 점, 바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 2022년까지 약 88만 개의 일자리, 2025년까지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책 설명을 여기까지고요. 민생 안정이 정말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당장에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심이 될 디지털 기반 사업에다가 친환경적인 측면의 사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넘어서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이 정책을 뉴스로 사람들이 접하면 가장 기뻐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신가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자단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역사 강의 크리에이터 루루쌤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나란일 온 채널 구독과 해당 영상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